자, 이발 장전은 오늘 그냥 빠르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국내 로컬 거래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 거래를 조금 하는데 요즘 해외 거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올라가면 샀다가 떨어지면 팔고 있고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는 이렇게 조금 진정하십시오. 뭐 변동 시세가 크면 이렇게 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원래 이제 훈수 두는 거하고 직접 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 금리 거래할 때 막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뭐 FX 따라다녔다가 뭐 커머더티도 그렇고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자괴감이 들어서 보니까 역시 지금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워라는 그 인플레이션 전쟁이죠. 근데 어제 오후에 그 블룸버그 이 매체의 힘이 상당히 좀 있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시청률이 떨어져가지고 매체의 힘이 좀 약해졌지만 블룸버그의 어떤 한 줄 기사가 나왔는데 이 아시아 쪽 커버하는 그 스트레치스트 같아요. 이코노미스트인데 이제 호주 뉴질랜드 은행그룹의 싱가포르 기반 아시아 담당 연구원이 쓴 그 자료가 올라오면서 국제 시세가 좀 변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좀 보도록 할 텐데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정점을 지날 거다라는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그 내용들을 쭉 풀어놨어요. 좀 이따 이제 화면 자료를 좀 보시겠지만 그 근거로 일단은 세 가지를 들었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반도체 D램 전 세계적으로 배송되는 노트북, 식기세척기, LED 전구 그가 써놓은 자료를 그대로 읽자면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기기 같은 다양한 완제품 전자제품의 비용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이 반도체가 2018년도 7월 고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작년 중반보다는 14% 하락했다.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조금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근거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 시카고의 의류, 싱가포르의 고급 품목, 유럽의 가정 가구에 대한 그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예상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는 선적 컨테이너 현물 요금. 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조금 어려운데 어찌됐건 간에 고급 의류, 그 다음에 가구들을 운송하는 그런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021년 9월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지금 26% 하락해 있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료 가격, 북미 비료 가격도 한 24% 낮아져 있다라는 것을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좀 정점을 지나고 있고 설령 인플레이션이 지금 진행 중이다 할지라도 올해 60개 이상의 그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좀 제어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호주가 50bp 금리 인상을 했고 뉴질랜드도 금리 인상을 했고 한국도 금리 카드를 계속 만작거리고 있고 미국 연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풀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채권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시장 금리가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매체의 힘은 무시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는데 반면에 제가 느끼기에는 유가는 아직도 120불이고 곡물 가격이 아직도 안 떨어지는데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이게 제가 헛갈리는 게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못 내려서 아침에 이제 저주제를 또 했고 자료 화면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저 자료는 사실 이게 블룸버그입니다. 소스는 블룸버그고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진다는 건 막대 그래프 오른쪽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죠. 첫 번째 막대 그래프가 반도체고 두 번째가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 중앙이 세 번째가 이제 그 비료 가격입니다. 사실 우리 한때 왜 비료 관련주들 그래갖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북미 비료 가격이 조금 피크 치고 내려온다. 이런 내용들을 써놓은 겁니다. 한번 쓱 보시면 됩니다. 화면 구성상 따온 거기 때문에. 자. 사실 이제 거대한 얘기일 거네. 에너지 얘기할 거야. 수소 관련법 이거 해야서. 이 주제를 받고 나서 조금 이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당황을 하긴 했는데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들은 워낙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이제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또 이제 PCE 물가 지수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얘기하는 대표적인 지표들이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가 좀 확대가 되고 있고 물가 전망 컨센서스도 2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좀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미 그 미 연준이 그 인플레이션 지표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제 5년 또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라는 게 있어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5년 후, 10년 후에 이제 인플레이션 얼마 될 것이냐라는 이런 이제 기대치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일제히 지금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실물 시장보다는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를 한 발 앞서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뭐 미국의 CPI가 뭐 4월에 한 8.3 정도 나왔고 5월도 아마 그 수준에서 조금 못 미치거나 한 정도가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점차 둔화가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도 지금 뭐 전망치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한 6.4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6.4라는 거는 절대치 높은 거예요. 낮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네. 우리가 뭐 연준의 목표치가 뭐 2%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정말 아직도 굉장히 길고 먼 길이 남아 있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적인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범위에 머무르면서 무엇보다도 체감적으로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가 됐다 그러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아 이게 정말 뭐가 물가가 떨어지는 거 맞아?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의 어떤 영향력은 상당 부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유가 곡물가 가격을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가가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 110달러 선에서 굉장히 강한 지지력을 보이면서 이제 장중에 120달러 넘어서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한 유가가 13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그때 이제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다시 왔거든요. 네. 근데 한 번 다시 올라가더니만 거기서는 유가가 이제 어느 정도 고착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한다고 해도 별로 이제 안 통하고 뭐 이런 그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유가의 어떤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이 인플레이션 안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 잘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유가 보시면 됩니다. 유가가 좀 누그러든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가고 안정된다면은 주식시장이 조금 더 위로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네, 저도 이제 뭐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의견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 유가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대체 에너지잖아요. 네, 정책적인 수단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유가가 이제 좀 역시 기대 인플레이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유가도 이제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원유 선물 시장에도 투기적인 수급이 계속 지금 그 관여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아무리 뭐 증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사실 최근에 이제 이란 베네수엘라 이제 원유 수입 그 원유 수출 금지 조치 이거 이제 풀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셧다운 됐던 이제 중국이 다시 이제 셧다운을 해제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저는 이제 가장 좀 강력한 도화선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가는 당분간 좀 고공행진을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건 이제 떨어뜨릴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들은 분명히 좀 있다. 미국이 이제 뭐 전략 비축률 계속 이제 풀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더 풀어도 저는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더 저는 고민스러운 건 곡물 가격이에요. 네. 이거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해결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더 고민스러운 부분은 곡물 가격이다. 그래서 그린 플러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SK 가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효성중공업, SP올셀 같은 이런 수소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이제 풍력 관련해서는 CS 베어링 이런 이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제 끊이지 않는 이슈, 에너지 가격의 이제 상승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너무 또 무거운 주제를 꺼내가지고 네, 뭐 그냥 오늘은 그 정도 선에서. 네.